네, 안녕하세요. 빨간측입니다. 지난주에 수익업자가 되는 법,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간략하게, 네,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창업비용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수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네, 처음에 제가 창업했을 당시에, 거의 한 20년 전이죠. 2000년 초반이니까, 네. 자본금 1,500만 원. 이건 어떻게 확보를 했냐면은, 네, 회사를 직장을 한 1년 다녔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지고 1년 정도 다녀가지고 받은 거를 좀 모아서 1,5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의하면은. 네, 그걸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500만 원 내고 구하고 월세 30만 원에 관리비가 18만 원,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분에. 네, 거기 구하고 일단은 창고가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 제조사 위주의 제품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주문이 오면은 공장 팩토리에서 바로 배송할 수 있게 소비자한테 건수비한테 배송할 수 있게. 예전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가능한 업체만 골랐죠. 낱개로 주문해도 배송해 줄 수 있느냐, 택배비까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골랐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시스템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공장에서는 한두 개, 두 개, 좀 사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업체는 일단 제외를 하고 했죠. 해가지고 제품을 한 200개에서 한 400개 정도 처음에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네, 사이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가지고 특정하게 특정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네, 전문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을 했죠. 많이. 네. 오버추어 및 블로그 업로드를 주요. 오버추어는 키워드 광고, 옛날에 구글에서 했던 오버추어 광고인데, 처음에 만들었던 키워드 광고인데, 지금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각자 알아서 하죠. 네, 그런 키워드 광고였는데, 네, 그다음에 블로그 업로드는 블로그를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런 게 활성화 안 돼 있었어요, 사실. 제가 올리면 올린 족족 키워드 광고 그 밑에 다 블로그가 올라가는 정도였으니까 돈을 안 내고 했으니까. 요즘도 할 수는 있는데 블로거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첫 페이지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사실. 네,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 이걸로 해서 재미를 많이 봤어요. 방문 판매는 당연히 지양을 했고요. 온라인 노출이 잘 되게. 그러니까 컨셉이 뭐였냐면은, 일단 어떤 사람이 구매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무조건 첫 페이지 안에 들어오게, 첫 페이지 안에 내 제품이 어떤 식으로든지 업로드, 블로거든 키워드 광고도 노출되게, 그런 컨셉으로 했죠. 키워드 광고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주중에만 노출하고 업무 시간에만 노출하고 주말에는 다 내리고 이런 식으로. 네. 판매가는, 네, 70원에 사왔다 그러면은 100원에 파는 거죠. 네, 100원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원에 팔아야죠. 110원에. 네, 110원에 판매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30%에서 40은 영업 마진으로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게 답이 나와요.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월세라든지 다 빼고, 최종적으로 25%에서 30%는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들 최대한 아껴야 되는 거죠. 네, 인건비나, 그런 것들. 네, 그런 비용들. 처음에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혼자 다 컨트롤 하는 거죠. 네, 그냥 주문 넣고, 공장에 주문 넣고, 보내고, 상담 전화도 다 받고, 이런 식으로. 네. 부부가 둘이 한다 그러면 일이 굉장히 편해지겠죠. 네, 두 분,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네, 그분 인건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이게 30%, 40%까지 최종 순이익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20% 내외까지 줄어들 수가 있죠. 네. 그럼 1년 매출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7천에서 8천 정도 버는 건데,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들 연봉 정도 나오는 거죠. 네. 한 달에 한 3천에서 4천 팔면 되죠. 네. 스마트 스토어나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3천, 4천 파는 게 쉽지 않죠. 판다 그래도 마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300만원, 200만원도 남지 않은 그런 현실인데, 이렇게 수입해서 팔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을 한다다가, 옛날에는 마진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었어요, 사실요. 요즘은 이 정도 가져가기도 힘들죠. 10% 최종 순이익은 한 10% 내외 정도 요즘은 예상을 해야 돼요, 사실요. 워낙 그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의 안 파는 제품이 없다 보니까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서 다 성공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사이트가 잘 되고 나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좀 벌려봤죠. 네. 탈모 제품 관련 사이트는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제가 있던 빌딩에 어떤 다른 사업자가 외국에서 이런 제품들을 수입을 하더라고요. 수입해서 신문 광고를 해서, 지하철 무료 신문이죠. 무료 신문 광고를 해서 잘 팔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쇼핑몰 한번 만들어 볼까, 비싼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했더니 판매가 조금은 이루어지는데, 식약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식약청에서. 네, 등록하고 팔아라. 네, 그래서 이거 등록하고 제재가 많구나. 그때 당시에는 기존 하던 일이 잘 되니까, 그럼 이건 접었죠, 그렇게.
그렇게 뭐 이거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잘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일단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가 들어오니까 아 이게 정부에서 조금 주시하는 업종이구나. 탈모 관련이니까 네, 의약품 뭐 그런 예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커플티랑 맞춤티 제작 사이트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찾아보면 커플티라고 찾아보면 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는데 제가 했던 건 이런 게 아니라 전사티죠. 전사티. 전사티가 뭐냐면은 전사 프링크를 종이 전용 잉크나 프린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뽑아요. 종이에 뽑은 다음에 이렇게 생긴 열 프레스에 넣고 옷을 깔고 전사티를 그 전사 종이를 깔고 이렇게 프레스를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네, 옷에 프린트가 돼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해가지고 맞춤형 커플티나 네, 이런 단체 반팔티나 이런 거 뭐 행사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광고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돼요. 광고비가. 그러니까 일일 광고비가 한 10에서 한 20만원 정도 나가는데 티는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뭐 이래요. 근데 팔려봤자 뭐 티 한 장에 티 원가가 2,000원, 3,000원에 전사 뭐 원가 해가지고 토탈 드는 게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판매가는 한 장에 2만원 정도 팔았거든요. 2만원 정도. 그러니까 커플이니까 기본 2장을 하니까 뭐 해서 뭐 3만원 정도 남다 그래도 광고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는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판매량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접고 이거 자본금 열 프레스기랑 네, 뭐 옷이랑 티를 그때 좀 많이 샀죠. 많이 샀으면 안 되는데 네, 그때 필요할 때만 사야 되는데 일단 몇백 장을 샀던 것 같아요. 그게 한 500 정도 자본금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아먹었죠. 그 티 아직도 입고 있어요. 사실요. 집에서 네. 이렇게 말아먹고 족발 음식은 지난번에 영상 보셔 아시다시피 뭐 아는 네, 지인이 프랜차이즈 하고 있어서 저도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네, 주인이 직접 가보지 않은 이상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접고 뭐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하여간 네 이랬어요. 네.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하여튼 뭐 되다가 네, 유사 쇼핑몰 업체가 많이 생기죠. 쇼핑몰이 2010년을 전후해서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의하면은 네, 이때 굉장히 많이 생겼죠. 리만 사태 뭐 터지고 막 이러면서 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차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마진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해외 수입으로 좀 눈을 돌렸죠. 네. 최초 수입은 한 200만원 내외밖에 수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알리바바나 뭐 이런 걸 비슷하게 찾아가지고 컨테이너에 LCL로 그러니까 로 컨테이너 로드죠. 네. 여러 개 업체를 이렇게 한 번에 담아서 와가지고 나중에 트럭에 나눠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LCL이라 그러고 이후 몇 번 더 LCL로 수입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팩토리나 뭐 제조사나 에이전시들이랑 조금 신뢰감을 쌓았죠 서로. 네. 참고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TT라 그래가지고 네, TT라 그래가지고 바로 돈을 보내야 돼요. 네, 이 TT가 전신한이죠. 전신한이라 그러는데 은행 가서 송금할 때 TT라고 있어요. 전신한인데 돈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물건을 받는 거죠. 돈 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요. 뭐 신용장을 개설하고 할 수가 있는데 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싫어하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죠. 뭐 TT라 그래가지고 최대한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만큼만 여러 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수입을 하는 게 좋겠죠. 제품 소싱은 알리바바에서 주로 찾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 찾고 결론은 알리바바에 있는 업자들한테 이 제품 있냐, 이래서 비슷한 있냐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업체 컨택은 알리바바를 통해서 하면 되고 하루 이틀 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으면은 그런 업체는 제끼는 게 좋으세요. 네. 해외 전시회는 한 몇 번 정도 나갔었고요. 뭐 요거는 중국 기준으로 2박 3일 정도면은 네, 80만원에서 100만원 업체가 있어요. 이런 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 측은 원래 파워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네요. 네, 뭐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2박 3일인데 1박에서 2박 2일은 네, 전시회를 둘러보고 네, 하루는 관광을 합니다. 비용은 뭐 2인이나 3인 일실 정도 쓰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미리 그 컨벤션 행사 표를 다 미리 알아서 끊어주고 들어갔다가 뭐 차를 버스로 다 이동을 하고 호텔까지 다시 호텔을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해요. 혼자 자비로 끊어서 가는 경우도 가능한데 아침에 일찍 가야겠죠. 상하이나 이런데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전시회 구경하고 저녁 비행기로 이렇게 상하이 공항에서 왔다가 네 상하이로 왔다가 당일 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 비행기 값이 뭐 20에서 30만원 정도 하죠 보통. 네, 더 싼 것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 된다고 예상하면 왔다 갔다 60만원에 여기서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또 가서 표 끊고 하다 보면은 80만원 90만원 그냥 나와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2박 3일 정도 갔다 오는 게 좋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면은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업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한 번에 가서 다 컨택할 필요는 없고요. 카탈로그만 다 주워옵니다. 카탈로그. 거기다가 명함을 꼭 찍어서 갖고 오시고, 나중에 명함 따로 받아오면 이 업체가 이 업체인지 너무 헷갈려요. 네. 명함을 위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서 이렇게 카탈로그만 다 모아서 갖고 와서 편하게 한국에 앉아서 받아도 되고, 사진 자료 같은 거 많이 찍어 오면 됩니다. 네, 찍어 오면 되고, 좋은 거는 국내에 나갔던 같은 비행기로 나갔던 그 인원들의 뭐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니까 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서로 좋은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고요. 네. 전시에 나온 업체는 진짜 제대로 된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작은 영세한 업체도 있긴 하지만 전시회까지 나올 업체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그리고 에이전시도 굉장히 많아요. 찾아다 보면은. 에이전시도 있으니까 그런 업체는 너무 수수료나 이런 게 비싸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에이전시도 나름 나쁘진 않아요. 네. 잘만 찾으면은. 적은 컨테이너 하나에 한 개의 팩토리에서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에이전시가 물건 알아서 이렇게 쌓아서 한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죠. 수수료는 보통 적게는 한 5%, 많게는 뭐 10% 내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요거는 뭐 팩토리 견적을 인보이스를 받아보면은 어느 정도 마진을 챙기는구나 하고 답이 나오니까요. 인보이스는 참고로 견적서죠. 견적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인보이스. 프로포마 PI라고 그러죠.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 하다 보면 알아요. 잘. 프로포마 인보이스, 뭐 서렌더 도장을 받아야 돼 가지고 통과를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은 간센사한테 물어보면은, 우리가 수입하려고 하는데 니한테 뭔 소리를 나중에 주면 되냐? 그러면은 뭐 패킹 리스트, 그리고 뭐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렌더 도장 맞은 거, 그리고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여튼 모르는 거 물어보면 돼요. 간센사한테 물어봐도 되고, 중국 그 에이전시한테 물어봐도 되고,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뭐 모르는 게 죄는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항상 중요한 거는 생각하셔야 돼. 내가 갑이다.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다. 간센사한테 돈 주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저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고 너 갑질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그렇고요. 여기까지 믿고, 20피트 컨테이너는 1년에 저 같은 경우 5회 정도 수입하는데 25 CBM, 27 CBM까지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CBM 뭐냐면 1 곱하기 1m가 1 CBM입니다. 1 CBM. 요건 아니고요. 발음이 좀 안 좋죠. CBM. 가로 세로 높이 1m가 1 CBM이라 그래요. 요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 HS 코드는 모든 제품에는 코드가 있어요. 왜 코드가 있었냐면은 뭐 관세청에 가가지고 이제 뭐 A라는 제품에서 A 제품 수입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근데 HS 코드는 뭐냐면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S 코드는 보내는 나라에서는 싼 거,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비싼 게 좋겠죠. 왜? 세금을 많이 매길 수 있을까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코드가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 코드를 기준으로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관세사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고요. HS 코드라고 검색하는, 여기 나왔네. HS 코드 조회하면 한국무역진흥원 H 코드 내비게이션, 여기서 조회를 하면 되고요. 모르겠으면 관세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수입 단가는 한국 도시차가 기준으로 판매가의 한 30% 40% 정도 되게 맞추면 되고요. 뭐 100원짜리를 수입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100원이었다 그럼 국내에 들어오면은 한 130원 정도 예상하면 되고요. 지금처럼 환율이 좀 높을 경우에는 뭐 수입을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을 한 1100원 정도로 예상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00원 정도에서는 1100원 이하면은 달러를 사요. 항상 달러를 사가지고 어느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입할 액수만큼 갖고 있고요. 이번 주 중에 지금 1180원, 오늘은 환율을 확인 안 해봤는데 지난주에 1180원이니까 8% 정도 이득이 난 거죠. 좀 매각을 할 겁니다. 매각을 해가지고 1200 위에도 올라간 적이 있었죠. 최근에 몇 년 전에. 그때는 수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1140원까지 돼버릴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수입을 계속 하실 거면은 달러를 좀 갖고 있는 게 좋으세요. 항상 뭐 1100원 기준으로 낮을 때는 좀 샀다가 1100원보다 좀 올라갔다 그러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뭐 그 우대환율이 80% 90%까지 되니까 온라인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100원에 수입했다 그러면 130원이죠 130원을 팔 때는 한 250원에서 뭐 더블 250원에서 300원 정도의 판매가가 이루어집니다. 뭐 예전에는 그렇게 받았었는데 요즘은 하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받기는 힘들고, 뭐 한 30% 40% 한 50%까지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남아요. 많이 남아요.
2, 3개월 판매량 정도 갖고 있는 개념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기업체나 대기업에서 주문이 대량으로 터진다. 그런 경우에는 뭐 보통 30일, 제작 기간이 보통 2주 정도. 팩토리에서 제작하는 게 2주 정도 걸리고, 리딩 타임 해가지고, 리드 타임 해가지고, 보통 30일에서 40일이면 국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관은 보통 도착하자마자 2일에서 3일 후에 물건을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건 관세사가 다 컨트롤 해주거나, 포워딩 업체에서 다 컨트롤 해주니까 확인하면 되고, 급한 거는 항공으로 받으면 되는데, 어차피 제작 기간 별도로 해서 항공은 한 3일에서 4일이면 들어와요. 페덱스나 DHL로 들어오는데 내가 있는 주소지까지 들어옵니다. 비용 비싸요. 키로당 1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키로당 1만원 정도. 100kg면 100만원이고 10kg면 10만원. 10kg면 10만원보다 조금 더 발생해요. 무게가 늘어날수록 좀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드니까, 뭐 다큐피라든지 이런 게, 서류 비용이나 이런 게 줄어드니까, 네, 감안하시면 되고, 최종 마진은 한 30에서 40%. 순마진이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죠. 네, 단기 순이익이 한 30%, 40%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예상하시면 되세요. 그럼 1년에 뭐 1억 판다. 그러면 1년에 1억, 한 달에 1억 판다. 그럼 1년에 12억이죠. 12억이니까 보통 그 중에 한 40%까지 힘들겠네요. 한 30% 내외는 남는다 보시면 되고요.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내야 된다. 네. 최고 가세구간에 걸리겠죠. 네. 그리고 한 컨테이너 풀로 담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2천만원 내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컨테이너 풀로 담으면 수입 단가가, 네, 중국 현지 수입 단가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제품에 따라서 틀리겠죠. 만약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담는다 그러면 한 컨테이너에 몇 억은 쉽게 가겠죠. 네, 몇 억도 더 될라나요? 네. 그리고 부피가 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창고비도 또 많이 들고, 수입할 때 제품 선정하는 건 너무 부피가 큰 거는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창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사실요. 부피가 네, 말도 안 되게 큰데 싼 것들, 네, 물류 비용이나 창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홍보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네이버 키워드나 다음 키워드는 다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다음 키워드는 안 해요. 코로나 시작된 이후에 다음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는 거나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는 지금 현재 중지 상태고요. 네이버 키워드만 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은 당연히 입점을 하고요. 카페24를 통해서 연동해서 입점을 했는데, 물론 수수료, 클릭당 수수료는 나가요. 네, 제야 70원부터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네. 70원 정도면은, 네, 클릭이 거의 안 되겠죠, 사실. 네. 그리고 오픈마켓은 옥션 지마켓 11번가는 다 입점을 했고요. 나머지 인터파크, 쿠팡,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안 해요. 네. 관리하기도 귀찮고, 매출이 뭐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발생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하는 것만 하고, 어차피 뭐 안 살 사람은 말아, 뭐 이런. 네. 오픈마켓 통합 솔루션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뭐 5만원에서, 싼 건 5만원에서 15만원, 뭐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판매될 때마다 수수료가 적당히 뛰어가고, 뭐 편하겠죠. 많이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근데 그 수수료금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여기다가 또 오픈마켓, 네, 뭐 구매 수수료 따라 발생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걸 통합 솔루션을 쓰게 되면은. 최대한 인건비 및 기본 비용은 낮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죠. 창고 비용. 저 같은 경우엔 창고에 에어컨도 없어요, 사실요. 네, 여름에 그냥 선풍기 틀어놓고 그냥 적당히, 네, 뭐 달아도 되는데, 에어컨을 갖다 놓긴 했는데 설치를 안 했어요. 네, 귀찮아가지고.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기본 비용, 그리고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세요. 네, 그래야지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래 할 수도 있고, 네, 남 보여주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는 틀리겠지만은, 남이 안 봐도 되는 거. 어차피 뭐, 네, 어떤 뭐 회사에서 물건 보러 올 때도, 네, 뭐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만 보여주면 되고, 뭐 그렇게 뭐 창고라 해가지고 완전히 뭐 쓰레기장은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고, 네, 처음에 돈을 너무 들인다 그러면은, 네, 남 보여주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망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들었던 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0만원으로 시작한 거고, 그걸 키워가지고, 네,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기간이 좀 오래. 뭐 저랑 뭐 비슷하게 하는 업종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제조까지 손을 대가지고 매출이 뭐 50억에서 100억 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보다 보면은.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외부에 나타나는 걸로 봤을 때는 저보다 그렇게 낮진 않아요, 사실이요. 네.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뭐 매달 돌아오고, 네, 뭐 10명, 20명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땅이라도 남으니까요. 네, 땅이 나오면 땅의 비용이나 제가 그동안 모았던 비용이나 뭐 비슷한가요? 땅을 사야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사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아마 사게 될 것 같고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